3차 함수 그래프는 요런 게 있었고, 요런 게 있었고, 요런 게 있다. 그럼 요렇게 되는 거를 뭐 가지고 요렇게 구분했느냐면, 요거 가지고 도함수를 보고서 이제 요걸 요럴 때는 f 프라임 x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이렇게 요게 1이고 요게 2다. 오른쪽이 올라가면 최고창이 양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요렇게 되는 식은 f 프라임 x가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감하는데 요때 잠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생긴다. 이런 경우는 f 프라임 x가 x제곱 2x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요 값이 항상 양수가 됩니다. 요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4차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알파, 베타, 감마를 갖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런 식으로. 요럴 때는 0 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요거는 중근이에요, 중근. 그리고 요 때는 이제 f 프라임 x가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 이런 경우는 0 되는 게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x 빼기 1 세제곱 이런 식으로 f 프라임 x가 x 빼기 1 이렇게 되면 요 식이 근을 안 갖는 경우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작은 경우 고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때 도함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고민. 그거가 다 문제 많이 푸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금방 했던 그거를 잘 정리하고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수를 조사하시오. 증가 감수를 조사하시오. 이거 다 우리 그래프 아는 거예요. 그래프를 아는 거는 그냥 바로 하면 돼. 도함수도 필요 없어. 0에서 무한대 오른쪽이지. 오른쪽에서는 이 값이 계속 증감하고 있지. 그럼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것은 여기서는 무조건 증감하고 오른쪽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거. 자, 마이너스 x 3선. 자, 이거 미분해봐. f 프라임 x를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자, 이거는 계속 이렇게 되지. 계속 이렇게만. 오른쪽 끝이 계속 내리만 가야 돼. 그리고 뭘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돼.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도함수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x, x 플러스 6. 이건 도함수 안 구했다. x 마이너스 6. 도함수를 안 구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프를 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3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 3까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해요. 왼쪽에서는 x가 커질 때 y도 계속 커진다는 거 아시죠? 요거는 증가, 요거는 감소, 요거는 증가. 자,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자, 1번, 2번은 2차 함수니까 그냥 우리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지. 자, 이제 3차는 어떻게 하나 보자. 3차. f 프라임 x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x. 그럼 x를 해주면 x 플러스 2 이렇게. 이게 도함수예요.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마이너스 2하고 0에 이렇게 되는 이게 f 프라임 x거든요. 도함수는 구호만 본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도함수는 딴 거 보면 안 돼. 양이다, 응이다 그런 것만 보는 게 도함수예요. 도함수는 그 값이 얼마나 크다, 작다 이런 어떤 형태의 의미 없고 도함수는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는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 그럼 부호가 양수인 건 어디야? 이 부분이 양수인 거야. 이 부분. x보다 위에 있으면 y 값이 양수잖아. 그 f'의 값이 양수가 돼. 요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이고 마이너스에서 0까지는 감소하는 거야. 도함수가 음수이고 도함수는 그렇게 보는 거야. 도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프가 증가를 해야 돼. 마이너스에서 0까지는 감소를 해요. 다시 0에서부터는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게 fx거든요. 그래서 0 되는 게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무조건 3차 함수는 이렇게 돼. 3차 함수는 그래프 오른쪽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 오른쪽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건 최고창의 음수. 요게 뭔데? 요게 0 되는 x값이야. 도함수가 0이 되는 거지. 그 x값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냥 공식 같은 거다, 그지? 공식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막 이런 거 따지는 그런 게 필요 없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의 그래프일 때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극대 극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극대랑 극소다 이런 말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증가를 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이 점이죠. 자,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지점으로 바뀌는 점이죠. 또 바뀌는 점이 또 있나? 없지 이제. 나머지는 계속 증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고 증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증감이 바뀌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극점이다. 극점. 이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거를 극대점이다. 이렇게 돼. 이런 점을 극대점이다. 이렇게 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렇게 바뀌는 이 지점을 극소점이다. 이렇게. 최대 최소는 다른 말이다.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 이게 극대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런 지점이 극소점. 이건 fx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fx를. 그런데 fx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도함수를 봤더니 f'x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럼 요것이 알파고 요것이 베타다 하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다. x. 이랬죠. 요게 알파. 자, 도함수에서는 극점을 어디서 보느냐면 이게 증가고 이게 음수니까 감소다. 그럼 요점과 요점이 증가해서 감소로 다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축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점이 극점이 됩니다. 이건 양에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가해서 감소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지. 이게 극대점이 되는 x값이에요. 요 알파. 요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뀝니다. f'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뀝니다.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뀝니다.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점은 극소점이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작은 쪽에서 극대, 큰 쪽에서 극대. 그래프 이렇게 되면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극대 값은 그러면 6이 되겠죠, 이거는. 극대 값은 fx를 보는 거야. 극소 값은 마이너스 26이래요. 자, 이거는 그래프를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래프 보고 있는 거지.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열린 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 알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극대값을 갖는 x값을 찾아라. 극대값을 갖는 거는 여기 b에서 극대가 돼. 이건 fx 그래프야. 통과하는 게 아니다, 그지? fx 그래프니까. 요것도 극대값. 이제 없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지, 이런 거는.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x값은 b하고 d 두 개.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는 x값을 보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건 여기네. 여기도 보네. 요건 알겠다, 그지? 근데 요게 좀 헷갈려, 요게. 요거는 맞아. 요거는 맞아, 아니야. 이것도 맞아. 이렇게 하면 미분 안 되잖아요. 미분은 안 돼. 요저거 미분 안 된다, 있지?
미분 된다 안 된다 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 헷갈리면 안 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요거를 다 극소점이다 이렇게. 극소점. 그래서 극소점은 이렇게 3개, 극대점은 이렇게 2개. 또 그렇게 갖는 x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a하고 뭐 f하고 c 요게 극소값을 갖는 x 값. 그 다음에 b하고 d 요게 극대값을 갖는 x 값. 그냥 용어야 용어. 자,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고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해. x 이꼴 5에서 극대값 3이고 x 이꼴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자,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어떤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x가 5에서 x가 5에서 극대값 3을 갖고 x가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 요거는 fx 그래프, fx 그래프. 요 y 값이 극소값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x 이꼴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이다는 이 말은 f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f2가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됐지? f 프라임 이렇게 하면 안 돼.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말은 fx에서 x가 2일 때 감소 증가되는 요 값이 2일 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극대값 3이다. 5에서 요 극대값 여기 3이 요 y 값이 3이라고요. 5를 여기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항상 fx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f5가 3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f5랑 f'2를 구하랬죠. 그죠? f5는 조금 전에 했듯이 3이고 그 다음 f'2는 2에서의 미분 계수는 극값을 갖는 x값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이게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x 이꼴 a에서 극값을 갖더라 라는 말은 f'a가 0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x가 a인 점에서 극값을 갖더라. 극대든 극소든 극값을 갖더라 라는 말은 f'a가 0이더라. 대신에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만 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 이런 것도 극소라 했지. 그런데 미분 가능하지 않지. 요때는 이제 f' 요 값이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 말이 있으면 a에서 극값을 갖더라는 말이 딱 주어지면 항상 f'a는 0이더라 라고 써. 지금은 미분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럼 이 말이 없어도 돼. 이 말이 없어도 만약에 다항 함수다. 그러면 다항 함수는 어디서든 미분 가능이지.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면 거기서 f'의 값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여기는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엄청 쉬운다는 거예요. 이해만 조금만 해요. 물론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어렵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미분 정감 상태가 보기에 무닥하는 거 그것만 이해해버리면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극값을 구하라는 것은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이거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극값을 구하라는 것은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이런 거 찾아라. 어디서 극값을 갖는가? 여기서 극값을 갖는가? 여기서. 이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가? 그럼 극값을 구하라는 것은 f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값을. 자, 그럼 언제 극값을 갖는가? 그거만 알면 요 함수에 요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해주면 그게 요 값이고 요 값이 된다. 언제 갖나 하는 거 그거만 처리하거든. 언제 갖느냐. 2분 해봐야 알겠지. 2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2 3을 묶어주면 x 제곱 빼기 4 그럼 3에 x 빼기 2 x 더하기 2다. 이렇게 쓰면 요거의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건 f 그래프가 아니야. f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 그게 마이너스 2하고 2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요거는 증가하는 부분,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 y값이 다 양수다. 즉 f'이 양수가 됩니다.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 그래서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다시 여기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또다시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가 됩니다. 2일 때 극소가 됩니다. 요건 fx 그래프인데, 그래서 요 극값은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죠. 지금 극소가 있죠. 자, 극대는 마이너스 1대, 요거는 극대는 f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자, 극소 값은 f2,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그게 극소값.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다 처리됐다, 이제 2분의 S고 이렇게 집어넣기만 해줍니다. 그럼 4차도 똑같이 그냥 차수만 높은 거야, 4차. 자, 4차도 보면 여기서 f'x를 구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자, 4x를 묶었더니 x제곱 빼기 다시 4x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그래서 요 3차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0, 1. 그럼 요까지는 증가하는 구간이고 나머지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이다. 그럼 증가하는 구간의 기준이 요거잖아. 증가하는 구간의 기준이 요거.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감소니까 감소하다가 빨간 요게 증가, 요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0을 지나면서 다시 감소를 하다가 1을 지나면서 다시 증가를 한다. 그래서 극대값은 F0이 됩니다. 자, 극소값은 어떻게 돼요? 극소값은 F-1도 극소값, F1도 극소값, 두 개가 나오죠. F-1도 극소값, F1도 극소값. 근데 요거는 Y축에 대해 대칭인가 알겠지? 차수가 짝수니까 1로나 마이너스 1로나 똑같잖아. 그래서 극대 극소값은 요거하고 요게 극소값인데 계산을 하면 결과는 같다는 거야. 결과. 극소값 1개, 극대값 1개야.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같다. 이제 극 갖고 하는 거다 이해됐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은 그냥 이렇게 계산할게. 미분 가능한 함수.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래프는 지금 계속 그려왔지, 쌤이. 그래프는 계속 그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프는. 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우리 최대 최소는 1학년 때도 많이 들어봤다. 그지? 2차 함수부터 하면서.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 그려라. 이거 같은 말이야. 그래프 그려라.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그래프, 즉 최대 최소 형태들은 대부분이 2차 함수 형태지. 2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뭐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웠던 게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시 그래프 그려서 무조건 최대 최소는 그래프에서 생각하시오. 이 말이야. 그래프에서. 자, 그럼 2차에 있던 거 우리 잘 생각해봐. 쌤이 2차식에서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부터 2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이런 문제 할 때 쌤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2차 함수. 대칭축 잡는 것부터 계속 했죠. 쌤이. 대칭축이 얼마인가 이걸 찾아요. 그래서 범위가 예를 들어 2부터 3이다. 그럼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를 의미했지. 그래서 제일 큰 값은 F3이고 제일 작은 값은 F2다. 2차 함수는 왜 자꾸 대칭축을 잡았냐? 대칭축이니까 지금에서 와서 생각해보면 뭐에 해당하느냐면 바로 극값을 갖는 즉 극소값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이 최소값이 바로 극소값이라는 거죠. 극값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극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좌우에서 정감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증가해서 그게 바뀌는 지점이 극값을 갖는 x값은 1에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할 때 계속 대칭축을 잡아요. 그거를 잡아야 어디까지는 감소하고 어디까지는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 대칭축을 잡았는데 이 대칭축에 대해서 2차 함수는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극값은 맞는데 특히 양쪽이 딱 대칭이 되어 있어요.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축을 잡고 여기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졌나 뭐 그런 형태를 잡아서
요 범위, 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하면 그거를 잡아주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의 형태의 특징까지 있습니다. 근데 3차는 이 극값에 대해서 이 잡아주면 이게 대칭이 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3차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래서 하는 건 똑같은데 조금 차이점이에요. 조금 차이점. 자, 그런 게 이제 앞으로 2차가 아닌 모든 식은 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2차는 여기에 대해 딱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나 좌우, 대칭축의 좌우를 볼 때, 자, 2가 여기 있고 1이 마이너스는 더 멀리 떨어지지 2보다. 그 마이너스일 때는 2 때 요 값보다는 요 값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게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게 이제 대칭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걸 잘 이해하고 봐야 돼. 자, 먼저 1번에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자, 마이너스 3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자, 0하고 2지. 자,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하는가 봐. 원래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야 돼. 아,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게 0하고 2네. 요게 증가하는 구간이 양수니까. 자, 그래서 0과 2를 기준으로 0과 2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빨간 쪽에서 증가를 하다가 다시 파란 쪽에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는 3차 함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고 있잖아. 결과가 3가지밖에 없다 있다 그지? 0 되는 게 2개 나왔어. 그럼 그 2개 나오면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최고창이 음수네. 음수면 밑에 출발해야 돼. 밑에 출발해서 0 되는 게 2개가 생기도록 0 되는 게 2개가 생기도록 이렇게 돼. 그럼 당연히 이 값이 얼마겠어? 0이고 이 값이 당연히 2가 돼.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돼. 알겠지?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걸리면 안 돼. 똑같은 그래프는 계속 같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걸 할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고 2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 딱 그리는 거야. 0과 2에서 극값을 갖더라는 거 말이야. 자, 그런데 범위를 여기서만 보라고 했지.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3을 보라고. 마이너스는 어딘데? 요게 2니까 마이너스 요만큼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는 여기 왼쪽에 있다는 뜻이고 3이라는 수는 2보다 오른쪽에 있다. 요것만 갖다 줘.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요 값이 될 거고 3일 때는 요 값이 되는데 그 사이 값들을 다 x 집어넣어주면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보시오. 요 그래프만 보시오.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 그래프만 보시오. 자, 그럼 이것들 중에 y가 제일 큰 게 그게 최대값이죠. 제일 작은 게 최소값. 그게 fx입니다. fx는 값을 보는 거예요. fx는 y 값을 보는 거고 f'은 부호만 보는 거니까 f'은 값을 보는 게 아니고 부호만 보는 거예요. fx는 값을 발견하죠. 자, 이때 어디가 최대야? 이게 최대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어디 있는지 이 값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 모른다 그지? 그래서 제일 클 수 있는 값을 생각해봐. 이거 아니면 이거겠다.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는 값은 없다. 왜?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는지 그래프가 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마이너스 요 위에 있겠지 그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거만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나 이거를 우리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중에 큰 값이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거는 이제 요게 제일 밑에 있네. 아니 요거하고 요거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 이거 두 개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 봐. 제일 내려왔잖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니까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 값인지 요 값인지를 요거 중에 최소다 크는 것만 지금 셈이 그린 그래프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개 그린 그래프는 그 값을 딱 따서 가지고 정확히 그려놨지.
그럼 책에 있는 그래프는 그 밑에 있는 게 최소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쌤 지금 X, Y축 그래프 그렸다 안 그렸다? 안 그렸다. 그리면 안 돼. 그려버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값을 다 따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 중에 누가 크나 큰 게 최대다 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거를 값을 따져서 뭐 양수를 음수에 그리면 틀리잖아. 그지? 그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책에는 보면 다 그려놔서 책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못 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안 그린다는 걸 잘 기억해. 쌤 2차 함수 할 때 항상 이것밖에 안 그렸잖아. 그리고 대칭 축만 잡았잖아. X, Y축 안 그렸잖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디서의 값이 가장 크고 작다 그런 건지만 이 문제 요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찾아내기만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만 하나만 알아볼게. 똑같은 방법이니까 최대값은 F-2랑 F2 요거 두 개 중에 계산해서 큰 값이 최대값이 돼. 그 -1을 이제 여기 넣으면 안 돼. 여기 넣어야 돼. 이건 F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 값을 따져야 되는 건 항상 fx야. 여기서 -2 집어넣으면 -8이니까 이거 그냥 8. 여기 -1을 집어넣으면 4, 3, 12. 했더니 요 값이 21. 요 값은 21. 이제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8 플러스 4, 3, 12 해서 요 4가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다. 최소값도 마찬가지야. 0하고 3을 집어서 계산해야 돼. 해서 더 작게 나오는 게 최소값이다. 3차는 다 그렇게 하면 돼. 3차는. 4차는 똑같이 4차도 5차도 다 똑같아. 우리가 다 그래프 그리는 거 다 했으니까. 4차와 밑에 거 볼까? F'X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12x의 제곱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어제 영상 안 받는 사람은 영상 꼭 봐야 돼. 그래프 하는 거 다 설명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아. 어제 했던 영상. 그거를 많이 보고 그래프 그리는 게 이제 앞으로 절대 무슨 걸림돌이 생기면 안 돼. 그래프들. 지금부터 도함수 활용은 다 그래프야. 저 끝까지 다 그래프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도함수지. 이 도함수는 뭐만 보라 했노? 딴 거 보면 안 돼. 무조건 도함수는 무조건 부호 보는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값이 얼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도함수는 부호만 보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면 정가, 음수면 감사. 그것만 보는 게 도함수. 자, 이 부분은 절대로 음수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 전체 부호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양수면 이 전체 값도 양수가 돼요. 요 부분이 음수가 되면 요거 값 전체도 음수가 돼요.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요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지. 1보다 작으면 음수야. 1보다 크면 양수야. 요게 1이다. 근데 0일 때 잠시 0이 되는 거는 요렇게 되는 부분이 0에서 3 생긴다. 그건데 그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 하여튼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 그 기준이 되는 게 1이거든요. 1만 딱 찾으면 끝이에요. 이제는 범위가 -1에서 2잖아. 그 -1이 어디 있는데? 요거보다 왼쪽. 2는 요거보다 오른쪽. 오른쪽인데 이게 대칭성 있는 게 아니라 있지. 대칭성 있는 게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요렇게 되는 요거만 보라는 거예요. 최소값은 결정이 나버린다. F1이라고 그러죠. 요때 제일 작다. 근데 요 최대값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모른다 했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계산을 직접 해줘야 돼요. 해서 요 둘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됐지? 자, 3참수 fx가 증가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는가를 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하는가. 요게 닫히든 열리든 그건 큰 의미 없다. 닫힌 구간이든 열린 거 요거는 큰 의미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때 증가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게 뭔데? F'이 양수가 되는 요 구간을 찾는 거예요.
F'이 양수가 되는 구간을 찾는다 이렇게. 그래서 미분해봐야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자,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2, 4, 8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 되는 게 2하고 마이너스 2개 나왔네. 자, 우리는 도함수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0 되는 게 이렇게 2개 나왔다 하는 것만 알면 요 3차식의 그래프는 최고창이 음수기 때문에 밑에서 출발해야 돼. 0 되는 게 하나, 둘 이렇게 나와요. 0 되는 값이 하나, 둘 나오는데 그게 작은 값이 마이너스 하고 큰 값이 2가 됩니다. 됐지? 3차 함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려야 돼. 그럼 우리가 찾는 게 어디냐면 어디서 증가하는가 물었잖아. 당연히 여기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마이너스 4에서 2. 이게 증가하는 구간이다.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1, 2일 때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 감소하는 구간. 그러니까 최고창이 양수지. 최고창이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죠?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감소하는 구간. 그게 1부터 2더라. 그럼 1, 2가 결국 뭔데? 요 값이 1과 2다는 뜻이에요. 1과 2라는 것이 요 값이 1하고 2다 이 말이에요. 그럼 1과 2가 뭐에 해당하느냐면 F'X 3x 제곱 2ax 더하기 b 이런 식이 있다 그죠? 요거를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면 그게 1하고 2가 된다. 이해됐나? 0과 0이 되게 하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미분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1하고 2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0 되게 하는 x값이 1과 2다. 그래서 두 건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 요게 두 건의 합이지. 그 합이 3이라는 뜻이고 3분의 b 여기 두 건의 곱이네. 곱이 2다. 여기서 a값 b값을 자 이것이 감소하는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건데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가 감소하는데 그게 B부터 3까지다. 요건 아까 두 개 다 줬는데 이제는 건을 하나만 줄 거예요. 건을 하나만 줄 거예요. 무슨 건? 2분한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0. 요 방정식의 건 중에 한 개를 줬다는 거야. 3이 건이다. 그럼 나머지 건이 B다. 그럼 여기서 집어넣고 계산하지 말고 두 건의 곱이 A분의 C 하니까 곱이 6이지. 6분의 36이니까 곱이 6이 되면 다른 거는 그럼 2가 되겠네요. B가 결국 2라는 두 개를 더하면 5지. 두 건의 합이 마이너스 6분의 2에 요게 5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죠? 3을 집어넣어서 또 그 식을 인수분해 이렇게 하지 말고 건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바로 풀어. 그래서 A값, B값 됩니다. 요 3차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오른쪽에 내려가요. 근데 요 범위에서 감소해요. 요쪽이 감소, 요게 감소하는 범위지. 요쪽과 요쪽이 감소하는 범위. 그럼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클 때 감소하죠. 그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바로 요 값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가 요 식을 2분한 2차 방정식의 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맞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3차 그래프는 자, 기본이 요거야. 최고상 양수다 지금. 기본이 항상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0되는 게 이렇게 두 개 나와. 그럼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지.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감소해버리죠.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해야 돼. 그래프 이렇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지. 이만큼은 감소하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야. 이것도 봐. 그냥 미분 계수가 0이라는 거야. 접선이 길게 0이라는 거야. 증가하고 계속 값이 커지잖아. 커지잖아. 요때보다도 요게 더 커지잖아.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냥 이렇게 쭉 뻗어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말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자, 선생님이 요렇게 되는 거를 선생님이 뭘로 구분하라 했노? 여기서는 봐도 몰라. 여기서는 몰라. 그래프가 이건지.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했을 적에 요거는 0 되는 게 몇 개 생겼다고? 2개. 그럼 미분하면 몇 차인데? 2차잖아, 2차. 미분하면 2차인데, 그 2차식이 근이 된 2개, 서로 다른 2개를 가져야 이렇게 돼.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흑근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라. 그럼 이렇게 되라는 거는 뭘로 보는 거라고? 이게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0 되는 게 이렇게 되는지.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f'x 이퀄 0. 요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 이렇게 돼요. 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근을 갖거나 흑근을 갖는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게 답이야, 그지? 요게 답인 거 학교 가면 하여튼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조건 나와보는 그 중에 하여튼 한 개가 어떤 형태든 그 중에 한 개가 무조건 나와.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라. 항상 그래프 생각해야 돼. 증가, 감소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뭘로 구분한다고? 요걸로 구분한다. 요걸로. 0 되는 게 2개가 돼요. 0 되는 게 1개, 즉 중근이 되는 거예요. 0 되는 게 이렇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분한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이건 작은 거지. 근이 없으니까. 이건 중근을 가지니까 0인 거죠.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이 뭐 큰 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이해되나? 확실됐나? 자,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는 거야, 지금. 자, 미분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이꼴 제로라는 방정식의 판별식. 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풀어주면 a 범위가 나오지.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447.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해야 돼. 자, 요거는 음수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 항상 내려가야 돼. 이렇게 되거나 이것밖에 없잖아. 요렇게 되거나 요것밖에 없잖아. 근데 실수 전체에서 감소해야 돼. 계속 감소해야 돼. 증가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요식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 하나 풀어줍니다. 이해됐지? 그래프를 생각해봐. 그래프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함수 fx가
이거인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더라. 자, x가 큰 게 x2가 더 큰 수지. 그럼 큰 수를 집어넣으면 y 값을 비교하면 더 작아진다. x 값이 크면 대응된 y 값은 오히려 작아지더라. 이게 무슨 말? 감소 함수다 이 말이에요.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감소 함수다 이 말이에요. 음수네.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근데 이거인 임의의 두 실수 모든 x1, x2를 잡더라도 계속 그렇게 되라는 것은 실수 전체에서 감소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감소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이 두 개가 되면 안 돼. 하나가 되거나 없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계속 같은 문제. 됐죠? 문제를 읽고 계속 같은 문제 요거를 묻는 거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 그냥 계산하면 돼. 계속 봐라. 같은 거를 표현을 지금 계속 바꿔주는 거야. 뒤에 계속 나오는 게. 이미 두 실수 x1, x2. 자,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1대1 함수다 이 말이야. 1대1 함수다 이 말이. 1대1 함수다. x가 서로 달라. x 1이 다르지. 대응된 값도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1하고 3은 다르지. 그럼 1하고 3이 대응된 게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 게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 1대1하고 요걸 보면 1대1 함수다 돼야 돼.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가 되니까 3차 그래프도 그려볼까? 3차 그래프는 무조건 요거 아니면 요거야. 이거는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0 되는 게 없는지. 그럼 1대1 함수는 뭐? y 값이 같은 게 생기면 안 돼 절대. 예를 들어 이것도 4라고 하고 이런 게 생기면 안 돼. 이건 y 값이 같은 게 막 생겼거든요. y 값. x는 다른데 y를 대응하면 값이 같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이거는 y가 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기지. 절대 안 생기지. 이렇게 되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지 계속 그렇게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 그래프. 그래서 외우면 안 된다 그지? 외우면 안 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0 되는 게 0 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값이 어떻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 맞는가 하는 거 그거를 자꾸 그래프에서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역함수는 봐. 이게 1, 2, 3을 3, 4, 5, 6에 이렇게 대응하는데 이렇게 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겠지 당연히. 갈 때는 함수가 되는데 올 때는 봐. 4는 2로도 가고 3으로도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게 생기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럼 1, 2 함수 맞지? 역함수 3은 이렇게 4는 이렇게 5는 이렇게 6이 못 가죠. 이렇게 남으면 안 돼. 뭐 요렇게 되면 되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요게 성립하지 않아.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알겠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1대1 대응은 뭔데?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이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져요. 이렇게 1대1이 돼야 되고 이게 정역이 이게 공역이죠. 그다음 요게 치역이죠. 공역이랑 치역이랑 이렇게 같아져요. 이게 있으면 안 되고 요런 게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이 되라는 뜻이야. 그럼 1대1이 되는 거는 봐. 3차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어. y값이 절대 같은 게 생기면 안 돼.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거를 봐. y값이 여기 똑같았지 이게. y값이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라 이 말이야. 0 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0 되는 게 이렇게 있거나 0 되는 게 없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봐라.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지금 했던 요 유형 전체 중에 하여튼 한 개 잡아가 그렇죠. 꼭 해야 돼 이거는. 확실하게 안 헷갈리도록. 자,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해라. 이 구간에서 감소해.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 문제를 이 문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다.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다. 이 말하고 이 그래프가 요 구간에서 감소한다. 다르지? 아까는 감소하는 구간이 요거다 있지. 지금은 요 구간에서 감소하거든. 아까는 뭘 찾는 거냐면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서 여기다 이런 뜻이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감소하더라. 말을 안 헷갈려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 감소하면 다 친구가 여기서 그냥 감소하면 돼. 다른 구간에서도 감소하는 게 있는데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감소한다.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말이지. 그거는 감소하는 구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요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이런 뜻이야. 문제를 안 헷갈리도록 조심해야 돼. 그럼 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감소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겠지. 요게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 있으면 된다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만 있으면 된다. 1에서부터 3까지에서는 보니까 감소하다. 그럼 감소하는 구간이 1부터 3이라는 말이 아니지. 다른 구간에서 감소하는 게 더 있어도 관계없다. 여기서는 일단 감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2분. 요거 0 되는 거 찾아야 되지. 알파 베타 찾아야 돼. 근데 못 찾지 지금. 못 찾으면 이제 그래프 여기 딱 그래프. 그래프 프라임. 요게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 그럼 1하고 3이 어디 있어야 돼? 요거는 감소하기 때문에 요게 감소하는 구간인데 1과 3이 요렇게 있으면 된다. 그럼 1부터 3까지에서는 감소하게 돼. 근의 분리. 두 건 사이에 1과 3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두 건 사이에 1과 3 있으라. 자, 그래서 F'1도 음수가 돼야 되고 F'3도 음수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음수니까 이건 다 감소합니다. 이해됐나? 감소하는 구간이 1과 3이다. 그래서 요거 이 두 건이 1과 3이 이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1부터 3까지에서를 조사를 해보면 fx가 감소하더라는 것만 알면 된다. 알겠지? 그럼 요 식에다가 1을 넣어도 음수고 3을 넣어도 음수다. 등호는 따져볼까? 등호는 1부터 3까지야, 그지? 그럼 1에서도 음수가 돼야 되지. 감소해야 되니까. 3에서도 음수가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감소지. 그럼 요 값 경계에 걸려도 돼, 안 돼? 경계에 걸려도 되지. 그런데 이 증가 감소는 그게 너무 애매하게 돼. F'1을 한번 볼게. 1 집어넣어. 3-6 플러스 요게 0보다 작아. 그럼 A는 3보다 작지. 또 3 집어넣어봐.
27 마이너스 36 18 플러스 A가 0보다 작아. 그럼 A는 이게 9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그럼 3보다도 작고 마이너스 9보다 작지. 그럼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겠네. 그런데 요 경계 부분을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경계에 이렇게 붙어도 관계없다. 그 말은 이렇게 돼도 관계없다. 책은 왜? 경호도 무슨 책에도 경호 다 빠져 있거든. 이 구간에서 증가하라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지. 요게 1이고 2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마찬가지로 두 근 사이에 1과 2가 있다는 뜻이야. 지금 와야지. 수업인데 무슨 집에서 쳐. 11시 수업이잖아. 지금 치고 있잖아, 애들. 아니,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수업해야지, 수업. 지금 시험 치고 있고. 아이, 잔소리만 빨리 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고. 자, 근데 55번은 이제 문제가 살짝 달라졌어. 55번은. 요 3참수가 요 구간에서는 감소해요. 잘 봐. 마이너스 1에서 2. 1에서 2. 그럼 1에서 2는 아까 조금 전에는 요 안에만 있으면 된다 했죠. 이렇게 감소돼. 그럼 그게 1과 2가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조금 전까지. 요거만 있어. 그럼 여기서 감소하다.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다시 증가를 해요. 3부터 끝까지에서는 증가를 해요. 3부터 끝까지에서. 여기서는 감소를 해요. 3부터 끝까지. 그럼 3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3. 그러면 3부터 이 끝까지에서는 계속 증가를 해요. 이게 3이란 말이 아니고 3부터 끝까지에서는 그냥 증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이 요거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3부터 끝까지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3이란 말이 아니라는 게 이해되나? 꼭 이게 3이 여기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이 말이잖아요. 3부터 끝까지는 증가한다. 자, 1부터 2에서는 감소하다는 말 1이 꼭 여기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1이 요거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가 요거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감소하고 3부터 끝까지는 계속 증가한다는 요 조건이 만족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알파 베타가 있어. F 프라임 이제 있으면 1과 2는 여기 있어야 돼. 1과 2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3은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럼 F1은 음수, F2도 음수, F3은 양수. 참고는 이해되나? 자, 이제 극값. 함수 fx의 극대값을 m, 극소값을 m이라 할 때 m 플러스 m의 값을 이것의 극대값을, 극소값을 이렇게 할 때 m 플러스 m의 값은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음수니까 극값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극값이 없지. 이런 거는 극값이 없다. 그지? 증가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바뀌는 이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극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극값을 갖지 않을 때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자, 그런 게 엄청 많지, 그지? 요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극값을 갖지 않을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함수일 때,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럼 극값을 가지면 이런 게 극값을 갖는 거지.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거는 극소값만 가질 수는 없어. 극대값 이렇게 한 개만 가질 수 없어. 가지면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져. 자, 그럼 4차식 참고해 볼까요? 4차식은 그래프가 이런 거밖에 없다 있지. 4차식은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럼 극소는 다 같지. 극소는 극소값은 다 같잖아. 극대값을 가질 때 이런 말을 써. 4차에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런 걸 극대값이 없잖아.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하면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게 뭔데? 하나, 둘, 세 개가 생겨. 도함수 4차를 2분한 3차씩 있고 3차 도함수가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극대값을 가지죠. 결론,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지금 이 활용 부분에서는 3차, 4차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게 머릿속에만 딱 있으면 그 그래프만 잘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 계속 묻는 게 그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나 그거 묻는 거예요. 자, 지금 극값을 가지려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극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 극대값, 극소값 두 개를 구해서 돼요. 그럼 요 값, y값 구해서 두 개를 대라. 그럼 극값을 갖는 x값만 찾으면 돼요. 극값을 갖는 이 알파, 베타만 찾아서 f 알파랑 f 베타 두 개를 더하면 요게 극대값, 극소값을 합이 된다. 자, 미분에서 0 되는 거를 요 함수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지. 미분에서 0 되는 x값 두 개를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한 그 y값 두 개를 더하라. 그게 바로 극대값, 극소값. 3차 함수, 최고차기 양수인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지. 자, 알파가 크나 베타가 크나? 베타가 큰 수잖아. 작은 수일 때 극대가 되고 큰 수일 때 극소가 됩니다.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극대값을 만약에 구하라 했어. 이럴 때 극대값을 구하라면 2차 도함수 2차식에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 중에 작은 근을 대입해주면 거기 극대값이다. 됐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했던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서 생각한다라는 거, 그것만 잘했으면 이쪽 단어는 끝이야. 이쪽 단어. 계속 묻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57. 함수 fx가 x 이꼴 a에서 극소과 b를 갖더라. x 이꼴 a에서 극소과 b를 갖더라. 물기를 또 봤다. 또 너 이상한 모습을 봤다. x 이꼴 a에서 극소값을 갖더라.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극소값은 안 가질 수가 없지. 그럼 거기 a에서 갖더라. 자, 미분해볼게.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자, 4x 제곱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이거는 도함수지. 도함수는 뭐만 보는 거라고? 무조건 부호 보는 거예요, 부호. 이거는 부호가 영향 주는 게 없지. 3보다 크면, 3보다 작으면, 이게 바로 3이 되면서 여기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극소값, x가 3에서 극소값은 F3을 계산해주면 그게 극소값이 된다. 별로 안 어렵다 이거는, 그죠? 이해만, 그거만 딱 이해해주면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묻는 것만 답해주면 돼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극값을 가져. 자, 극대인 점이 A이고 극소인 점이 B입니다. 요거에 중점 구하라. 그럼 요거 좌표 극대값, 극소값, 뭐 콤마 뭐 잡아가지고 중점, 그냥 중점으로 계산하면 돼. 됐나? 중점 계산하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다. 알아두면. 이 3차 함수는
여기 요 어디 어떤 점에서 대칭이야. 삼삼수는. 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그거를 우리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불러. 자, 나중에 이거는 미적가 말이야. 자, 어떤 이 삼삼수는 그래프가 선생님이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자, 우리 2차 함수 그리듯이 위로 볼록하게 2차 함수 그려. 2차 함수 위로 볼록하듯이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볼게. 자, 가다가 어느 점을 탁 지나게 되면 이봐 아래로 볼록이 돼. 그래프가 어느 점에서부터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요 점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에요. 그럼 대칭이니까 봐. 이거 이 중점은 바로 요 점이 되겠지. 대칭점. 요거 이 중점은 대칭점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의 대칭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삼삼수는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것도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요거하고 요것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 두 개가 대칭이다. 그런 거를 써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그 써먹으면 엄청 편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문제거든. 자, 변곡점은 어떻게 찾냐면 두 번 미분해서 0이다. 공식까지 알아도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자, 한번 미분해봐.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한 번 더 미분. 6x 마이너스 6 이퀄 0. x는 1이지. 즉, 요점의 좌표는 1, 1. 변곡점 x좌표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변곡점 x. 이제 여기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바로 중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면 이 변곡점의 좌표 바로 구해버리면 그게 바로 극대점과 극소값의 중점이 된다. 알겠지? 몰라도 관계없다. 그냥 계산해서 다 찾고 찾아서 계산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다.